안녕하세요, 샤티보 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문의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졌고, 두 번째로는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저희가 유튜브가 아니라 저희 학생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좀 비수기라서 이때를 통해서 많이 영상을 업로드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진짜 좀 민망한데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일단 우리 중경외시 학생, 자 이번에 어디 대학교 붙었죠? 뉴욕대학교 붙었습니다. 자, 뉴욕대학교 짜잔, 예, 합격증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한테 거의 울면서 왔잖아요. 그쵸? 작년 이맘때 거의 울면서 왔는데 그때 합격한 대학교는 어디였어요? 애리조나 대학교 붙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패스웨이 대학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했던 대학교는 모두 다 떨어진 건가요? 네, 애리조나 주립대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 뉴욕 대학교 쓸 생각도 못했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편입하는 케이스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30위권 이내 대학교로 편입하는 거는 진짜 흔치 않아요. 마지막으로 공대로 편입하는 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냈습니다. 와. 자,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전 유학원, A 유학원이라 할게요. A 유학원이랑 저희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에세이부터 한번 물어볼 때 에세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영작하실 때 팝 돌리면 영어 어떠신가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유학원은 그런 느낌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딱 썼는데 외국인 친구가, 현지 미국인 친구가 와서 그거를 첨삭을 해줬다고 쳐보면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본인도 본인 에세이를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느낌이 뭐가 있었어요? 확실히 좀 더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교를 골랐는데, 뉴욕대 말고도 뭐 텍사스에 소재한 명문 공대로 유명한 대학교도 있고요. 뭐 미네소타에 위치한 정말 명문 공대도 있고, 또 주립대학교 공대로 유명한 데 많이 붙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뉴욕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뉴욕이 가지는 그 도시의 장점을 좀 무시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 인턴십 기회라던가 그런 취업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좀 강세가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좀 동문 인프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의 인지도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NYU는 그런 면에서 다른 학교보다 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욕 대학교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NYU 다닌다 하면은 사실 뉴욕 주립대학교, 그러니까 순이랑 NYU랑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대학교고요. NYU가 훨씬 더 좋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 컨설팅을 받았을 때 저희 컨설팅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라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일단은 학생 수가 좀 많아지면서 이게 아무래도 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디테일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을 때 학생 수가 또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디테일 면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결과 면에서는 당연히 큰 차이가 당연히 없었고,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만족합니다. 네.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작년에 비했을 때 작년에 학생 수가 한 3배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비교하잖아요. 그때 학생 수가 한 5배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파시티가 늘 있어요. 카파시티가 뭐냐면 저희가 쳐낼 수 있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제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15명 한정해가지고 그 이상 문의를 하셔도 받지 않을 거고요. 신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탑티어급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10명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 학생들은 그 이상을 받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디테일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솔직히 디테일은 많이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부족했나요?
사실 즉각적인 응답은 아니었고 그냥 좀 그런 게 살짝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마이너스 10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즉각적인 응답은 카톡을 보냈는데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실대로 이게 왜냐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사실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친구가 저희 딜레이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학생 한 명한테 연락받는 게 아니라 수십 명한테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해드릴 수 없고 나아가 저희가 요즘 네이버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들 또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드려요. 순차적으로. 왜냐면은 먼저 온 사람들한테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질문 자체가 난이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해드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도 저희가 일단 상담을 받을 때는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저희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롭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전 유학원이랑 그리고 저희 유학 컨설팅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한테 비용을 2배 이상 내셨어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2배가 더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에 맞는 좀 퀄리티 양질의 그런 컨설팅을 좀 받고 싶은데 그 전 유학원에 2배를 낸다 손 치더라도 아마 그런 퀄리티를 받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사실 SA 컨설팅, 저희는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SA 같은 경우도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 총 3명이서 돌려봅니다. 3명이서 SA를 돌려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명이 통일해가지고 양식을 써나가기 때문에 SA 면에서는 당연히 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SA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SAT가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SAT가 필수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SAT2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AT보다는 이제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GPA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 입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3 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을 놓치면은 끝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본인이 한국 대학교에서 이제 미국 대학교로 편입을 한 케이스인데 왜 한국 대학교가 아니라 미국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편입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서울대학교나 뭐 카이스트 같은 탑티어 학교를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그냥 다른 국가로의 편입도 이제 고려선상에 두다가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유학생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공과대학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좀 더 경쟁에서 우선을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를 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지 같았던 게 뭐였어요? 가장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건 진짜 프리리퀴짓입니다. 자, 프리리퀴짓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선수 이수 과목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공대 같은 경우는 선수 이수 과목을 꼭 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 프리리퀴짓이 한국 대학교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칼큘러스 1, 2는 웬만한 대학교들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문대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칼3가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칼3를 들어야지만 내가 리니어든 디스크리트 스트럭처든 디퍼런티케이션이든 이런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칼3를 못 들으니까 없는 거예요.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프리리퀴짓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죠? 온라인으로 프리리퀴짓을 채울 수 있게끔 이제 다른 미국 학교에서 좀 수업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4년제인 또 다른 미국 학교에서 프리리퀴짓을 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미국 대학교 지원하면서 가장 짜증나거나 아니면 좀 뭐 차별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억울했던 거 그런 거 있나요? 프리렉을 채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학교에서 인정이 안 될 때 가장 비참한 심정이 듭니다. 얼마나 비참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 들면 공과대학을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학 물리학 1을 뭐 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편입한 학교에서는 대학 물리학 1조차도 인정이 안 될 때 그럴 때 가장 비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퀀텀 피직스, 그다음에 thermal physics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과목조차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카이스트는 그냥 졸업해야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선수이수 과목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채웠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리뷰조차 안 들어가고 떨어지는 학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대학교에서 내가 불리하다고 느낀 점 없었나요? 한국 대학교에서 편입을 하는데 불리하다고 느낀 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2년제에서 편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서 뭐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편입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 입장으로서 조금 배가 조금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 왜 그 주에서 그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은 그 주에서 제일 좋은 주립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주립대에 해당하는 맞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년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3학년으로 편입이 되면 그 트랜스퍼 크레딧을 다 인정을 받고 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들으면 사실 말은 주니어 편입이긴 하지만 주니어가 실제로 다녀본 주니어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뭐 그 2년제를 통해서 막 미네소타 트윈시티 이런 데 합격한 거 보고 막 배가 아팠다면서요. 좀 많이 아팠습니다. 본인은 떨어졌는데 심지어 그렇죠, 중경외시 라인에서. 그렇죠. 네. 올해는 붙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네소타 트윈시티 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요. 더 좋은 대학교에 붙었기 때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공이랑 대학교 학부 랭킹을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해요. 뭐냐면은 이 학교는 학교 랭킹은 높은데 레퓨테이션은 높은데 전공 순위가 좀 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비유를 드려요. 자, 하버드 컴사 10몇 등이에요? 일리노이 컴사 전미 5등입니다. 둘 다 붙으면 어디 가요? 저는 당연히 하버드 갑니다. 네, 일단 학부에서는 사실 체계적인 리서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부생한테는 대학원 때부터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학교는 전체 순위를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 아니면 박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공 순위를 신경 쓰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공 순위가 좀 낮은데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모든 전공이 1등은 아니에요. 어떤 전공은 연세대가 더 좋을 수 있고요. 어떤 전공은 고대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균관대학교 어떤 전공이 서울대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서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부생이다라고 한다면 학부 전공 순위보다는 아무래도 학부 전체 랭킹을 보는 게 좀 더 학교 선택에 중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절대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 정말 명문대학교라는 NIU 여기 합격률 진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미국 대학교에서 편입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나 말고 주변에서.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다시 하게 된 이유도 저는 여자친구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줘서 좀 많이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좀 많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좀 서폿을 많이 해준 것 같아서 네, 같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페이스메이커가 돼준 친구여서 네, 그 둘한테 제일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러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전 유학원에서 통해가지고 대학교 다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환불도 거의 안 해주고 말 그대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전공 필수 이수 과목도 확인 안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에세이도 개판이었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답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저희한테 하란 말도 안 해요.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물론 좋겠지만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말고 업체 많으니까요. 단 고르실 때 신중을 기하세요. 어떤 업체에 맡기는지 따라서 대학교의 간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랭킹 100위권 대학교에서 저희를 통해서 랭킹이 무려 70위권 안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무려 NYU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더 좋은 학교도 많이 합격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합격 후기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올 거고요. 유학에는 정답이 없어요. 유학에는 정답이 없고 저도 늘 모르겠어요. 매년 하지만은 매년 모르겠어요. 매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결과는 꼭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유학 관련돼서 더 많은 컨텐츠랑 그리고 유학의 보편화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유학, 더 성공적인 유학을 도와드리는 업체로서 꾸준히 영상을 올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은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